쉽게 배우는 모빌리티 제26화 팬데믹 시대 개인의 자유와 통제.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강타한 사상 유례 없는 규모의 팬데믹입니다. 이러한 팬데믹에 대처하는 세계 각국의 상황은 제각각 다릅니다만 특기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에서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반발이 유독 심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체로 인정하듯이 한국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성공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역 성공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 그리고 정부와 의료계의 효율적이고 개방적인 대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구 일각에서는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일부 국가의 코로나19 방역 성공이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한 집단주의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3월 29일 독일의 최대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의 기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서울에서 배운다? 라는 기사입니다. 제목부터 다소 부정적인 어감이 느껴지시나요? 여기서는 한국이 방역을 위해 휴대전화 정보, 신용카드 정보, 감시 카메라 등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자유주의적 개방, 개인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엄격한 통제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유교의 영향으로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가부장적인 정부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서양인보다 적극적이라면서 한국에서는 자유권을 침해받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인된다고 말합니다. 서구에서 이런 종류의 분석은 적지 않게 퍼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분석이 나타나는지를 좀 더 폭넓은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런 분석은 서구가 다른 지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에 기반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오리엔탈리즘입니다. 특히 동아시아는 유교 전통의 바탕을 둔 사회라는 자신들의 선입견에 모든 현상을 끼워 맞추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한때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을 유교 자본주의라는 틀로 분석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이것도 이런 종류의 오리엔탈리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서구인들의 태도를 서구의 지적 전통을 배경으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발발 이후 특히 서구 지성계에서 일어난 철학자들의 토론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을 통해 코로나19를 대하는 서구인들의 생각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특징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토론이 서구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특히 재난에 대처하는 국가와 사회의 역할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의 출발은 2020년 2월 26일 이탈리아의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의 신문 기고문이었습니다. 아감벤은 예외 상태라는 개념으로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국가적인 긴급 상황이나 무법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초법적 예외 상태가 현대 국가에서 법제화되고 일상화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감벤은 이러한 예외 상태 이론에 기초하여 코로나19를 기화로 국가의 강력한 봉쇄와 방역 조치가 이러한 예외 상태를 노골적으로 상설화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것은 9.11 테러 이후에 국가가 테러 위협을 핑계로 시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던 아감벤의 이러한 주장은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국가의 방역 조치에 대한 아감벤의 비판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라는 급박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무리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령 프랑스의 좌파 정치 철학자 장 릭 랑시는 아간벤의 글이 실린 바로 다음 날 신문 기고문에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가 아간벤의 주장처럼 억압하는 주체가 아니라 규제를 실행하는 집행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간벤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은 같은 이탈리아 철학자인 로베르토 에스포지토와 세르지오 벤베누토에게서 나왔습니다. 가령 에스포지토는 자유의 침해에 대한 아간벤의 우려는 그 자체로는 정당하지만 현 상황은 전체주의에 대한 우려보다는 공권력 붕괴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오히려 건강, 나이, 젠더, 심지어 인종에 따르는 차별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벤베누토는 나아가 아간벤이 마치 9.11 테러를 CIA의 음모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망상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더욱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팬데믹 시대의 정치는 시민들이 사회적 격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합니다. 에스포지토와 벤베누토의 비판에 대해 아간벤은 다시 기고문을 통해 자신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팬데믹의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결과를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팬데믹이라는 이 예외 상태가 종결된 이후의 정부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보다 쉽게 휴교를 강제하고 온라인 수업만 허락하며 대면 만남과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고 디지털 메시지만 주고받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를 둘러싸고 다양한 방식으로 철학자들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아간벤이 촉발한 이 논쟁은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개인 문제에 관해 가장 근본적인 관점에서 벌어진 첨예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대격변을 이해하는 서구의 혼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서구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좌파 철학자 아간벤이 팬데믹 발발 초기에 제시한 의견은 좌파나 진보 철학자들로부터도 현실적 문제를 직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아간벤의 이러한 우려는 최근에는 백신 등에 대한 가짜뉴스와 결합하여 극우파가 준동하는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개입하는 일이 쉬워졌다는 그의 말에는 귀 기울일 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백신 접종을 둘러싼 논쟁이나 방역에 대한 거부감 등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문제와 아울러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벤의 우려가 기후로 끝나고 대한민국의 시민사회가 더욱 성숙한 사회가 된다면 좋을 것입니다.